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의 마지막 박앤세일 기간 언제까지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3만 1000선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2.4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1500선을 잘 지켜내면서 1859까지 올랐어요. 2.31%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드디어 21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간 4차례나 상승 시도를 했다는데 드디어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에 힘을 보탠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은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 되겠지만 12월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빅 스텝으로서 속도 조절이 좀 될 것 같다, 속도가 완화될 것 같다라는 뉴스를 전달했어요. 개장 전에 나온 뉴스라서 개장 초부터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뉴스 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간에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상승 흐름이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뉴욕 채권 시장은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채권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110일까지 내려왔어요. 다만 이번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스냅챗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죠. 주가가 28%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다우지수가 좀 더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SNS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냅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메타라든지 트위터에도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3.45% 오르면서 다소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연한 파란색 선이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 차례나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돌파를 못했다고 했죠. 자, 이번에도 돌파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었어요. 근데 요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크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9월달과 10월달에 걸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11월달 장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 차트가 좀 더 강력한 모습입니다. 다우는 3일간의 음봉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더 큰 장대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보다는 좀 더 강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다우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달 좋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월봉은 아직 다우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편이에요. 나스닥도 다우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준의 속도 조절 논의에 관련된 보도가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11월 2일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이죠. FOMC 미팅이 있는데 이때 이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은 여전히 88%로 높은 편이에요. 물론 하루 전에 거의 100%에 육박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냥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12월 달에도 이제 FOMC 미팅이 있습니다. 12월 14일에 있는데요. 자, 이거 역시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75%로 높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5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빅 스텝의 확률이 44%로 기존 24% 대비 지금 올랐어요. 자, 11월 달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4%의 금리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이제 빅 스텝을 하면 4.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겠다, 아니면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11월 8일에 미국의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고 파월 의장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 완화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반등이 11월 달부터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된다면 12월 말에 산타 랠리도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주가가 현재 얼마냐, 싸냐 비싸냐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요, 침체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워닝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5% 정도를 보일 텐데요. 현재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2020년 코로나 사태, 2008년 리만 사태, 2000년 닷컴 버블 사태만큼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색의 리세션 기간이 왔었다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의미 있는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간 매크로 경제를 잘 맞추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2024년 봄까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2023년 내내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거죠. 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봐도 충분히 일론 머스크처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 내후년 2024년 봄까지 주가의 박앤세일 기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투자 흐름은 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보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테슬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앤세일 기간이 1년 더 길어진다고 보면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더욱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주가는 이미 경기 침체 상황 부분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도 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4차 산업 선도 기업만을 모아놓은 펀드가 바로 아크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크 ETF의 메인 ETF죠. ARKK 펀드의 주가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요, 현재 아크 펀드가 35불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2021년 초였어요. 159불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78%나 하락한 수준이에요, 고점 대비. 자, 그리고 이 가격은 코로나 당시에 가장 저점이었던 33불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의 급속한 QE가 있었죠. 양적 완화가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뭐 코로나 수준 전까지, 코로나 때 가장 안 좋았던 주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의 거품이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들의 주가가 다 거품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주가의 거품이 다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크펀드의 이게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근 한 5개월 동안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자, 이제 상승 반전하려는 움직임이 추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급한 하락이 있으면 이제 횡보하다가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14불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3.45% 상승을 했지만 아직 한 5일 전에 거의 8% 넘는 주가 하락에 이 장대 음봉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 240불까지는 올라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꾀하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요, 이번 주는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봉이 하나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의 주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 값은 거의 역대 최저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슬로우 스토캐스틱 값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정말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가가 지금 싼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했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10월 28일까지 일론은 트위터 인수를 끝내야 되는데, 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게리 블랙에 따르면 5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7조 원 수준의 테슬라 주식 매각이 지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일론의 트위터 인수를 블록할 수도 있겠다,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안보랑 뭐 또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스페이스X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로켓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위터는 이제 미디어 회사죠. 미디어 회사까지 소유를 하고 그 미디어 회사를 주무를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바이든 정부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방해하게 된다면은, 트위터 인수가 그래서 불가능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고요. 또한 테슬라 주식 매도 없이 일론 머스크가 제3자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 유도를 통해서 그 투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은 테슬라 주식을 더 이상 판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상당히 큰 주가 랠리가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요,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과 트위터 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송보다는 거래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측은 이미 이러한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 7,500명에 달하는 트위터 인력 중 한 75%를 감축해서 3년 내에 2배의 수익을 올릴 것이고,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도 허용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까지 뭐 트위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트위터의 수익을 상당히 키운다는 플랜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 테슬라 주식 대박앤세일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경기 선행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2024년 봄까지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면 내년 내내 박앤세일 기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하면 한 40%의 확률로 아직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0월달 내로 마지막 테슬라 주식 대박앤셀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10월달 월급 받으셨으면은 잘 뭐 좀 총알을 장전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214불 대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싸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가장 큰 속성은요 바로 이런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무서운 마음보다 언제 크게 튈지 몰라서 무서운 마음이 훨씬 더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싸다는 생각이 들면은 투자를 주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의 3분기 어닝콜을 보면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에픽일 것 같다. 그리고 50% 딜리버리 상장 지속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인도량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트로이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 낮은 4분기 인도량 수량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43만 5천 대인데 트로이는 40만 대를 제시를 하면서 4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담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내연 기관 업체들이 부품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 대비 인도량이 떨어지고 있지만 인도량을 유일하게 늘리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문량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 오더량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테슬라는 1년 전 대비 딜리버리 숫자는 45%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올해 누계 기준으로 뭐 90만 9천 대 정도 지금 인도를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커스터머 디파짓 그러니까 고객 예치금은 17%나 1년 동안 늘었어요. 9개월간. 자, 9개월 동안 45% 판매가 늘어나는 동안도 고객 예치금이 17% 증가했다는 겁니다. 고객 예치금은요, 테슬라의 주문량이 늘어나면 고객 예치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모델 Y 차량 한 대를 인수를 받으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예치금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한 10만 원 정도이죠. 자, 아무튼 9월 달에 고객 예치금이 6월 달보다는 좀 감소하는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한 9개월 전 대비해서 17% 증가했다는 거는 이렇게 배송이 늘어나는 기간에도 판매가 늘어나는 기간에도 어쨌든 예치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치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주문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4분기에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한다고 했죠. 현재 16만 명이 FSD 베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한 40만 명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면 테슬라가 쌓아놓은 디퍼드 레버뉴 그러니까 이연 매출이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부채 계정에 잡혀 있고 매출로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인데 자, 이것을 자,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전부 다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EPS 상승 그러니까 순수익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 EPS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드 릴리즈가 된다면. 자, 그래서 4분기에 딜리버리가 어느 정도 예상 대비 떨어지더라도 EPS 성장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회계 정책을 실시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테슬라는 잘 발전을 하고 있어요. 모델 Y가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향후 뭐 2, 3년 이내에 베스트셀링 차량 글로벌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등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모델 Y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76만 대 정도가 판매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탑5 모델 안에 드는 거예요. 넘버원 모델은 RAV4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0만 대를 판매하면서 라브4가 1등이었고요. 2등은 토요타 코롤라였습니다. 이것도 한 110만 대가 됐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76만 대를 모델 Y가 인도를 하게 되면 거의 4등에서 5등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도 모델 Y 공장이에요.
자, 아마 2년 후에는 모델 Y를 각각 20만 대 이상 또 생산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RAV4를 넘어서서 한 2024년에는 글로벌 탑 넘버 원 모델 Y로 등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의 하락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감이 있는 테슬라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크로 상황도 안 좋고 트위터 관련된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도 있고 뭐 수요가 부족할 거라는 우려감도 있지만요. 많이 싸진 게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성장은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겁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